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차의과학대학교 의전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원서 접수가 9월이었어요. 그렇죠? 올해는 원서 접수가 8월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의과학대학교 의전원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분주하게 바쁘게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의과대학교 전년도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큰 변화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6학년도에는 9월 9일에 원서 접수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9월 9일에서 9월 16일에 원서 접수, 자기소개서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11월 15일이었는데 올해는 원서 접수 일자가 8월 4일부터 8월 6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서 접수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한 달 좀 넘게 남아있는 기간이죠. 그렇죠. 그만큼 시기가 전년도보다 한 달 정도 빨라졌기 때문에 분주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MDT 시험 일자가 원서 접수는 6월 9일부터 6월 19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MDT 시험은 다 응시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MDT 시험 일자는 8월 9일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8월 9일 날 MDT 시험을 보기 때문에 8월 4일서부터 8월 6일 사이에 MDT 성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서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MDT 성적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올해는 MDT 성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인원도 올해 변화가 있죠.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지역 의사제가 도입이 되어짐에 따라서 차의과학대학교의 정원이 전년도 42명에서 44명으로 선발 인원이 늘었어요. 서울대학교 45명, 부산대학교 40명, 전남대학교 35명이고, 특히 부산대학교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년부터는 의전원, 치전원을 선발하지 않는다. 아시기 때문에 특히 올해 의전원, 치전원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자,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보면 다른 전형들은 똑같죠. 일반 전형에 36명, 경기 북부 인재에 4명 뽑고있는데, 올해 달라진 점은 지역의사제가 도입이 되어지면서 남양주권에서 1명, 포천권에서 1명, 총 2명을 더 뽑습니다. 이런 점들을 기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지역의사제는 이렇게 차의과학대학교뿐만 아니라 경인 지역과 전국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게 되어지는데, 전체 선발 인원이 올해 490명이에요. 내년도가 되면 683명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럼 차의과대학교의 지역의사제의 선발 인원도 아마 2명에서 3명 정도로 인원이 늘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시면 지역의사제학교 지역의사제 490명 중에서 진료권에서 359명을 뽑고요. 광역권에서 131명을 뽑아요. 하지만 경기 인천 지역은 광역권에서 선발이 없기 때문에 진료권에서만 359명을 뽑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에서 7명,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3명, 아주대학교 6명, 인하대학교 6명, 차의과학대학교에서 2명을 선발한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지역까지 대학별로 이렇게 지역의사제에 대한 도입 인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역권에도 보시는 것처럼 490명 중에서 광역권에 131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경기 인천 지역은 진료권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의과학대학교의 일반 전형 공통사항에 대한 지원 자격을 보고 계세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MDT 시험에 대한 부분, 공인화학 성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특히 이제 차의과학대학은 공인화학 성적으로 토익, 그 다음에 테플, 토익이나 탭스나 토플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토익 성적도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다른 대학들과 좀 차별화되어진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선수 과목은 생물학 및 화학 분야의 과목에서 각 3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의 특별 전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해당 지역에 이수한 학생이 지역의사제의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전형의 방법을 보면 전형의 방법은 사실 달라진 거 없어요. 일반 전형을 보시는 것처럼 1단계 1.5배수이고 GPA 50%, 영어 20점, 서류 30점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GPA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다르죠. 우선 선발은 1단계 성적이 보시는 것처럼 80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선 선발은, 일반 선발은 1단계 성적이 65점이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은 2단계에서 MDT 성적이 15점이 반영이 되지만, 우선 선발은 MDT 시험을 보긴 해야 되지만 성적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 특징으로 꼽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경기 북부 우사 전형은 일반 전형과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GPA 50, 영어 10, MDT 20, 서류 20이 반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70점이 반영이 되어지면서 서류평가 20에 면접 10점 반영이 되어지고요. 지역의사제는 일괄 합산 방식이에요. 다단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GPA 35, 영어 10, MDT 15, 서류 10, 그 다음에 서류 2에서 10점, 면접 20점 반영해서 일괄 합산 100점 만점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연을 보시게 되어지면 차의과학대학교의 전년도의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9.71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 국부가 0.25, 배려 대상자가 8.75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매년 한 8대1 정도의 경쟁률이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8대1, 9대1 경쟁률이 되게 높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의대 입시, 일반적인 입시에서 뭐 8대1, 9대1은 사실 그렇게 높은 경쟁률 아니죠. 1.5배수 생각해 보면 대략적으로 1단계 경쟁률이 뭐 4대1이나 5대1 정도 되겠지만 실질 경쟁률로 들어가면 사실상 거의 한 3대1 정도의 경쟁률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내가 실제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적인 역량과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형의 방법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보면 올해는 사실 변화가 없죠. 전년도가 거의 동일하게 전형의 방법, 1단계 방법은 동일하고요. 2단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선발은 전년도에 13명 뽑았는데 올해 12명을 선발한다는 점, 요거 특징이라고 꼽을 수가 있고, 일반 전형도 전년도 25명에서 24명으로 한 명 인원이 줄었습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그 다음에 GPA 전적대학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이 올해 좀 바뀌었죠. 그렇죠? 공인어학 성적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 20점, 경기 북부 10점, 지역에서 10점을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탭스 같은 경우는 558에서 600점 정도가 20점 만점을 부여받고 있고, 토플은 990점 이상, 그 다음에 탭스는 죄송합니다. 토익은 990점, 토플은 118점에 120점 구간이 20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작년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차의과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가장 큰 고민이 자기소개서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MD2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대학교 아직 마무리 안 하신 분은 대학 마무리도 해야 되고, 또 공인어학 성적 준비하시는 분은 공인어학 성적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 건 알고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건 아는데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설령 자소서를 써놨다 하더라도 이 자소서가 과연 잘 쓴 건지 안 쓴 건지 판단하기도 어렵죠. 또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다른 분들하고 여러 모임을 통해서 자소서를 같이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게 이 전문가의 시각에서, 전문가의 관점에서 과연 차의과대학교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끼리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끼리 토의하면서 자소서를 쓰다 보면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자소서를 쓰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쓰여진 자소서를 보면 이게 대학 입시에서 또 의전원 입시에서 필요한 자소서가 아니구나. 잘못 방향을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소서를 쓰는 경우들이 학생들이 문장력이 떨어지거나 글재주가 없어서 자소서를 못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자기소개서를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의전원에서 필요한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소서 구조 설계를 다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의과학대학교 자기소개서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문항으로 되어져 있고, 내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심 가치관과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진로 계획, 대학 이후의 학업 및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 등 많은 내용이 있고, 이걸 더군다나 보시는 것처럼 맑은 고딕 10포인트에 글자씩 160에다가 총 4페이지 내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항목별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글자 수를 유지하면서 네 페이지를 채워야 되는지가 어렵단 말이에요. 차라리 서울대학교처럼 그냥 한 문항당 600짝씩 써. 이러면 차라리 편한데 네 페이지 내에서 알아서 써 하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유는 의전원의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죠. 자소서는 그냥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문항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용을 배분하고 어떻게 구조를 잡아서 써야 되는지 이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소서는 본인의 솔직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에 매우 중요한 서류 의무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면서 자소서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자소서를 빠른 기간 내에 써야 돼요.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아직 안 쓰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서부터 진행하셔야 되고, 자소서를 쓰긴 썼는데 뭔가 좀 이상해 이거.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자소서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소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적어내는 게 아니에요. 입시에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입시에 중요한 이 요소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자기소개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이퍼랩 연락하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저와 함께 자기소개서 구성, 구조 설계, 첨삭 과정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